도시재생 2부의 두 번째 화예요. 네, 건축을 좋아하는 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아빠입니다. 매노자입니다. 레코딩을 안 눌러서 네.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네. 이게 혹시 그 네. 알쓸신잡에 나왔었던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진애 박사님이 나와서 이제 여기 가자고 해서 갔던 이 도시고,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 바덴뷰르텐베르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인구 23만 명의 이제 대지 면적 153.6km 제곱 이 정도 되고요. 이 인구수로 따지면 이제 한국의 거제시랑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처음에는 환경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제 생태 도시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한창 독일에서 원전들이 많이 지어질 시기였는데 이 프라이부르크 위쪽에는 슈바츠발트라고 검은 숲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게 화력 발전소나 원전을 발전하면서 이 숲들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주민들이 원전 반대 시민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예 도시의 색을 완전 생태 도시로 바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앞서 나가는 녹색 도시이자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도시로 제일 유명하고 세계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됐냐를 살펴보면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비중이 있었던 건 이제 교통 부분이에요. 교통 부분은 이제 다음 장으로 오빠 넘겨주시면 요건데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업무나 응급 상황이 아니면 자동차는 시내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79%가 이제 대중교통이나 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시의원들이나 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거를 90%까지 넘기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빠 수로 부분 아까 다시 보여줄래요? 빨리 갔구나 내가. 또 인구 밀집 지역에 30km로 표준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모든 차들이. 이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정지를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 단계나 교통차증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사고 위험까지 감소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인공수로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가에 이제 수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로가 도시 내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까지 조절을 하면서 약간 더운 여름에 조금 온도를 저감시키면서 이것도 하나의 큰 환경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프라이부르크 그 주변 지역이 다 대륙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건조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제스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여름에 독일 자체가 이제 워낙 해가 되게 뜨겁기도 하고 에어컨이 거의 없는 지역이니까 독일은 거의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타운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트램이라든지 자전거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요 지도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노란 선이 자동차들이 다니고 이 파란 선이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 가능한 선들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네모나게 켜진 곳이 이제 자전거 주차장들이에요. 이만큼 프라이부르크에는 자전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따릉이처럼 그 무인 자전거 대여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의 어플로 그냥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핸드폰 어플로 할 수 있고 그걸로 언제든지 원하는 지역까지 타고 가서 바로 그냥 거기에 세워놓고 어플로 체크아웃만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거기 지나다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전거를 타는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식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솔직히 그 대중교통의 느낌보다는 약간 레저, 취미생활의 느낌이 난 강하다고 보고 일본의 경우에는 솔직히 대중교통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한국이 배달의 민족이면 독일은 자전거의 민족이다 라고 하고 싶고요. 태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제 약간 가지고 태어난다는 듯이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좀 걸어 다니면 엄마가 자전거를 사줘요. 그리고 세 발이 아니라 발이 없는 걸로.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그냥 다리로 밀고 다니면서 균형 감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자전거로 묘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묘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로드바이크 그런 느낌인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자전거인가? 일반적인 자전거도 많고 취미 활동으로 타는 사람들은 이제 로드바이크도 많이 타고 자전거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거의 서커스처럼.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의 그 에너지 사용의 항목도 있었는데, 어쨌든 도시 전체가 이제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는 이제 건물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위한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거는 건쟁이 오빠가 말하던 솔라 패널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치 그 지붕이라는 지붕에는 다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전기 자동차를 솔라 패널로 공급한 전기로 충전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에너지 패시브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 프라이브루크 시청입니다. 요거는 건물 외벽에다가도 그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해서 되게 예쁜 솔라 패널이야. 일본 네. 편에서 봤었던 경기장에 사용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사용한 것보다 확실히 좀 좋은 솔라 패널인 것 같아. 자세히 또 보니까 뒤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뭐 유리를 하나 더 댔나 뭐 싶기도 하고 프라이브루크 시청이 가장 대표적인 그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지붕에도 보시면 지붕을 한 바퀴를 다 솔라 패널로 둘렀습니다. 되게 시청인데 그냥 공공시설물인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 네, 진짜 신경 써서 지은 것 같아요. 그 별관 이제 별관도 같이 지었던데 별관도 보시면 요 다 조그만 거. 나무고 요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이 복도 별관이 그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갤러리에 건물이더라고. 요 나무로 된 건물이고 나무에 네, 요 루버로 복도. 달아놨더라고. 내부의 맞아요. 경우에는 이런 나무의 루버로 그 햇빛을 약간 차단을 하니까 내부의 이제 온도도 좀 열도 줄이는 것 같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외노자가 이걸 보여줬을 때 중정이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로 뭔가 뽕긋뽕긋한 게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네. 싶었어. 근데 이렇게 내부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 이 네.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자연광이 들어오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일을 오피스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네. 제스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디셀도르프에 있는 회사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디셀도르프는 완전 프라이브루크랑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꼼빼로 당선이 돼서 한 것 같아요. 느낌상. 뭔가 뭐 하나 느낌이긴 디자인 안 하지만. 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카운터라든지 이런 벤치 이거 이 의자도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꽤 유명한 의자잖아. 음부인가? 그런 게 아, 되게 세심하게 다 디자인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청임에도 네. 불구하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 왜냐면 한국 아이아크가 한 이제 서울시청 가면은 항상 조금씩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쵸. 좀 놀라울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높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요것도 프라이브루크에 있는 주거 건물인데 이렇게 외벽에다가 식재를 놓아줄 수 있는 이 거치대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로 미리 건물을 설계할 때 달아 놓음으로써 식재를 활용해서 이제 건물에서의 그 온도 조절이나 뭐 에너지 저감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식자재들이 뜨겁게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차단을 해주면서 건물 내로는 이 햇빛이 조금 들어가게 되고 겨울에는 이 나뭇잎들 다 지니까 햇빛이 원래대로 들어오면서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식자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식자재 관리에 있어서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뭔가 반응 아니면 인식 이런 건 괜찮나? 독일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의 그 집 계약서에도 적혀져 있지만 집을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서 엄청 깎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 남자친구 집 같은 경우도 매주 주기적으로 발코니 청소를 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 사설 기숙사에 살았을 때 제 발코니에서 자랐던 잡초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제거해줬거든요. 요런 걸 하지 않으면 혼나더라고요. 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DH와 잔디 아빠를 만났을 때 이제 잔디 아빠가 언급했었던 부분이 집은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는 상당히 편하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리되는 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고 안에 그냥 우리가 물품이 되어가지고 놓여진 느낌이라면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개보수를 해가면서 마당도 좀 관리를 하고 집에 뭐 떨어진 부분은 고치기도 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흔적도 좀 남기고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독일에서의 그런 지금 문화는 되게 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집을 관리하면 관리했으면 집에 대한 애정도도 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또 하나 진짜 중요시했던 개념이 바로 이 크라블 투 크라블, 요람에서 요람으로라는 개념이에요. 요게 어떤 건지 알아보니까 생태 건축학자 윌리엄 맥도너랑 화학자 미하일 브라운가르트가 공동으로 서술한 책 이름이 바로 이 크라블 투 크라블, 요람에서 요람으로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상반시켜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제품 디자인의 지향성을 서술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제품이 크라블 투 크라블, 요람에서 무덤으로 갔는데 요거를 다시 요람으로 돌려놓으면서 재순환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보면 체리나무로 이제 예를 들자면, 체리나무는 체리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 체리가 떨어지고 그 체리가 결국 썩게 되고 거기서 미생물들이 그걸 다시 분해하고 그게 다시 나무로 이제 영양소로 공급돼서 다시 체리가 열리잖아요. 이런 자연환경의 순환처럼 우리의 그 제품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거의 없게 나오게 되고, 만약 디자인을 한다면 폐기물이 거의 잘 나오지 않거나 다시 재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 식의 디자인을 밟고 있고, 이 프라이부르크도 이 개념에 충실해서 모든 그 도시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프라이타 가방 같은 거를 지향하는 건가? 해천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베를린에서 있는 어떤 그 가구 디자이너가 이런 식으로 업사이클을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이게 바로 베를린에서 건물에 쓰이고 있는 그 문이 있잖아요. 대문이 말하자면 버려지게 될 때 그게 낡으면 한 번씩 교체해줘야 되니까 보통 또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대문을 받아다가 다시 벤치로 벤츠 아니고 벤치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아, 다시 너무 파는 웃긴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근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의자가 비록 재사용됐지만 가격이 700유로,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거 건축주한테 이제 제안을 하고 이 건축주가 이걸 사서 실물을 제가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업사이클링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축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쓰여질 수 있나, 한국에서는 C2C라고도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게 순환골재라고 해서 건물이 철거될 때 나오는 폐 콘크리트를 분해를 해서 다시 건축물로 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이거를 같아. 재활용되는 콘크리트를 이제 순환골재라고 하는데, 종류를 보면 다양하게 100mm 골재, 40mm 크기별로 이제 나와 있고 모래까지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쓰여지는 콘크리트 때문에 해안가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환경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건설을 폐기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기계에 투입을 해서 첫 번째 1차 파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해요. 철근이나 이런 걸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를 해주고 다시 3차 파쇄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이제 세척까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앞으로도. 왜냐면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오래된 건물을 보존을 하면서 유지를 시키는 가운데 뭐 리노베이션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폐기물에 대한 양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를 완전 다 싹 다 그냥 엎은 다음에 재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재사용한다는 맞아요. 것은 되게 앞으로의 에너지라든지 비용에 네. 있어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는 서울에서 많이 늘어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겠어요. 좀 더 깊숙이 뭔가 세분화된 분야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1, 2, 3차로
분류해가지고 하는 게 음. 아닌 더 확장해가지고 재료를 더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건설 폐부문이 꼭 콘크리트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창틀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C2P 개념으로 지어진 그 완벽하게 순환이 되고 조경까지도 식재까지도 순환이 되게 만들어져던 집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지어진 집이에요. 이 자재들은 모두 다 재활용된 자재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됐고, 뭐, 이 조경이나 흙까지도 다 재활용 가능하고 순환될 수 있는 식재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재활용된 것 치고는 되게 깨끗하다. 다시 재가공이 돼서 나온 것 그러겠지.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서 재활용된 옷 같은 거 리사이클된 옷 사러 가도 그 옷이 그렇게까지 더럽진 않으니까 세탁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렇게 막 한두 집이 특징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재를 만드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서 그게 많은 그 프로젝트에 사용이 돼야 뭔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분 이런 걸 쓰는 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재생하는 과정이 돈이 더 많이 드는 문제점 때문에 효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현장에 적용이 되면 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본연의 의미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새 집 증후군, 그러니까 새 집이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료를 재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싸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사실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왜냐면 우리가 프라이타 가방을 살 때 항상 드는 비싸요. 이야기가 그거야. 그 가격 주고 왜 그런 홈 가방을 사? 항상 이 이야기 듣거든. 맞아요. 근데 하지만 맞아요. 우리는 그 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 가치를 알고 사람들이 사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건물에 맞아요. 있어서도 이 정도를 투자해 줄 수도 있고 이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문화가 어느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